축구 승무패 78회차 사전 분석 11월 26 주일 7일 경기 78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한눈에 보기 전문가 분석으로 확률 높이자. 먼저 이 영상을 보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77회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78회차를 미리 분석하여 독자분들께 제시해드립니다. 이번 회차는 11월 26일 수요일 새벽과 27일 목요일 새벽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14경기의 흥미로운 대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당부의 말씀. 이 글에 담긴 제 분석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 본인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분석하지만 축구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찬 경기입니다. 최근 분석의 확률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음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분석을 멈추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 분석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77회차를 돌아보며 지난 77회차를 분석하면서 여러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는 비가 많이 내리는 와중에 경기가 치러졌는데 비 오는 날씨는 정말로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이 끝난 직후의 경기였는데 저는 리버풀이 홈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리버풀이 홈에서 질 줄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홈에서 0대3으로 박살나는 장면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은 저에게 깊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분석의 한계가 정확히 어디까지일까? 아무리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도 축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팀의 심리 상태, 예기치 못한 부상, 심판의 판정, 그리고 운까지도 경기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렇기에 분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78회차 분석도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유럽 축구의 정맥을 흐르는 승패의 소용돌이 78회차 경기 분석. 유럽 축구는 각 지역의 독특한 전술 문화와 선수 양성 시스템이 어우러진 거대한 무대입니다. 오늘 분석할 14경기는 북유럽의 냉정함에서부터 남유럽의 정열까지 대륙 전역의 축구 철학이 충돌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침체와 에스투알에서 불어오는 봄바람. 1경기 아약스 대 SL 벤피카 단통패. 암스테르담 아레나의 주인공 아약스가 최근 보여주는 불안정성은 단순한 성적 부진을 넘어섭니다. 유럽 무대에서 전통적 강호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포르투갈 수도의 벤피카는 유럽 무대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벤피카의 강점은 원정 경기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에스투알에서 배운 침착성과 유럽 무대에서 얻은 자신감이 결합되면 상대 진영에서도 조직적이고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아약스의 수비 라인의 일관성 부족을 틈타 벤피카의 공격수들이 측면과 중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벤피카의 승리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 분석이라 판단됩니다. 갈라타사라이의 홈의 힘과 위니옹의 조직력. D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위니옹 SG 단통패. 터키 축구의 상징 갈라타사라이는 홈 경기장에서의 강력한 응원과 함께 명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오셴이라는 핵심 공격수의 결장은 단순히 한 선수의 부재를 넘어 공격 시스템 전체의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한편 위니옹 SG는 최근 뛰어난 수비 조직력으로 단단한 진을 구축하고 있으며 빠른 측면 공격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클럽은 홈에서의 약간의 핸디캡을 자신들의 체계적인 수비와 빠른 측면 전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위니옹 SG의 역배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스탬포드 브리지의 그림자와 camp nou의 기술력. 3경기 첼시 대 바르셀로나 단통패. 런던의 스탬포드 브리지는 명문의 상징이지만 최근 첼시의 경기력 변동성은 일관된 분석을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현재 라리가에서 보여주는 안정적인 활약이 그 저력을 증명합니다. 캠프 노우에서 생겨난 티키타카 전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이들의 기술적 우위는 명백합니다. 특히 파머의 부상으로 인한 첼시의 수비 불안은 바르셀로나의 빠르고 정밀한 공격에 대응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스페인 축구의 정수를 담은 바르셀로나의 체계적인 공략이 결국 런던의 공략보다 설득력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4경기
도르트문트 대 비아레알 단통무. 독일 서부 루르 지역의 공업도시 도르트문트. 이 도시에서 탄생한 축구는 공격적 정신과 빠른 템포의 특징을 가집니다. 한편 스페인 동부의 작은 도시 비아레알은 제한된 자원으로도 전술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영리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신호탄의 도시의 공격 에너지와 스페인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배양된 수비의 노련함이 만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도르트문트의 고압박 공격과 비아레알의 안정적인 수비 블록이 팽팽히 대치하면서 결국 어느 한쪽도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식 공격 강도와 스페인식 수비 회개성이 충돌할 때 전술적 상충은 최소한의 골 결정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팀 모두 노란색의 전통을 가진 팀들입니다. 마치 형제가 사이좋게 경쟁하는 것처럼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면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결말이 될 것이라 봅니다. 바스크 지역의 자존심, 슬라프라의 저력. 또 경기, 슬라프라 대 빌바오 단통승. 바스크 지역의 축구는 강한 자존심과 홈대한 집착으로 유명합니다. 슬라프라는 산 마메스 스타디움이라는 구단의 전통이 있는 홈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강인함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스크 문화의 중심지에서 벌어지는 홈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는 무대가 됩니다. 반면 빌바오 역시 바스크 지역에 자존심이 있는 팀이지만 최근 그들의 공격력이 수비 안정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라프라의 홈 어드밴티지와 빌비오의 최근 경기력을 감안하여 슬라프라의 승리를 선택하려 합니다. 노르웨이의 추운 경기장에서의 무승부 신호탄. 6경기 보도에글림 대 유벤투스 단통무. 노르웨이의 오스로에 위치한 보도에글림 경기장. 북유럽의 추운 날씨는 축구의 기술적 표현력을 제약하는 특수한 변수가 됩니다. 인조잔디 위에서의 패스 정확도, 저하와 볼의 불규칙한 튕김은 섬세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탈리아의 거목 유벤투스는 세리에 A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적 우위를 자부하지만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 조건과 인조잔디는 이들의 강점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에글림도 현재 1위를 유지하며 최근 폼도 결코 나쁘지 않아 현지 환경에 더 잘 적응된 그들의 빠른 공격은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의 우위와 환경 적응의 우위가 충돌하는 이 경기에서 예측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승부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올드포트의 활기와 뉴캐슬의 상승세. 7경기 마르세유 대 뉴캐슬 단통무.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도시 마르세유. 이 항구 도시에서 탄생한 축구는 정열과 역동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드포트를 바라보는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언제나 생동감과 긴장감으로 충만합니다. 프로방스의 햇빛 속에서 벌어지는 경기들은 매력적인 공격 축구로 유명하며 마르세유의 팬들 역시 이 같은 공격적 전통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한편 영국 북동부의 뉴카슬 유나이티드는 최근 EPL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산업혁명의 요람인 이 도시에서 탄생한 팀은 그 같은 역사만큼이나 강인한 체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이들이 이미 인류팀의 반열에 올랐음을 시사합니다. 이 경기는 흥미롭게도 두 팀 모두 충분한 승리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르세유의 남부식 공격적 플레이와 뉴캐슬의 견고한 영국식 수비 조직력이 만났을 때 결과는 매우 균형 잡힌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중해의 정열과 영국 북부의 냉정함이 충돌할 때 창과 방패의 완벽한 대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무승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분석이 될 것입니다. 북유럽의 강자와 카자흐스탄의 도전자. 10경기 코펜하겐 대 카이라이트 패.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축구 문화는 체계성과 안정성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코펜하겐은 북유럽의 강팀으로서 일관되고 조직적인 경기력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발티케의 추운 바람을 견디며 단련된 이 팀의 선수들은 극기와 집중력으로 유명합니다. 반면 카자흐스탄의 카이라이트는 최근 유럽 무대에 출전할 기회를 얻은 신진 강자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서게 된 그들의 동기부여는 상상 이상으로 동기부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유럽 축구의 정상 무대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직력과 경험에서는 코펜하겐이 앞서지만 카이라이트의 순수한 열정과 강한 의지는 북유럽의 냉정함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실제 경기를 지켜본 결과 코펜하겐의 형편없는 실력과 카이라이트의 동기부여는 예상 이상으로 강력하게 발휘된다면 그래서 이들의 투지 있는 플레이가 코펜하겐의 체계적인 수비를 뚫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축구에 정답이 없으니까 따라서 카이라이트의 역배를 선택합니다. 파리의 왕좌와 런던의 야망. 5경기 PSG 대 토트넘 단통승.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축구의 절대 강자일 뿐 아니라 유럽 무대에서도 최강급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센강 유역의 이 화려한 도시에서 탄생한 팀은 현대 유럽 축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명문입니다. 파리의 정교한 축구 문화가 현대적 자본과 만나 창조해낸 이 팀의 기술력과 전술 정교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런던의 토트넘은 영국 축구의 명문이지만 PSG와의 직접 대결에서는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PSG의 공격 체계입니다. 수년간 축적된 티키타카 전술의 기초 위에 한국의 재능 넘치는 미드필더 이강인이 뿜어내는 킬패스는 이 팀의 공격을 더욱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의 정확한 패스와 창의적인 플레이는 수많은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런던의 수비 조직력도 준수하지만 파리의 다층적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PSG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런던의 상승세와 뮌헨의 부활. 10경기. 아스날 대 바이에른 뮌헨 패. 런던의 아스날은 EPL에서 안정적인 순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부상자의 속출로 인해 수비 라인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제왕으로서 강력한 물리력과 정교한 기술을 갖춘 팀입니다. 거대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압박 수비와 빠른 빌드업 플레이는 상대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아스날의 약해진 수비선은 바이에른의 집중력 있는 공격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드리드의 방어 철학과 밀라노의 미드필드 컨트롤. 11경기 AT 마드리드 대 인터밀란. 스페인의 수도에 위치한 콜세로호의 주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축구 역사상 가장 견고한 수비 조직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에고 시몬의 감독의 철학은 철저한 규율과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메세타 고원의 이 팀이 펼치는 수비는 단순한 골 방어를 넘어 상대 공격을 조직적으로 박살내는 시스템 자체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인터밀란 역시 강팀이지만 그들의 강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포강변의 이 도시에서 탄생한 클럽은 미드필드에서의 체계적인 컨트롤과 리듬감 있는 패스 플레이가 인테르의 정체성을 이룹니다. 이탈리아 축구의 전술적 정교함이 집대성된 팀이 바로 인터밀란입니다. 두 팀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경합은 마드리드의 불가침의 수비 블록과 밀라노의 기술적 우위가 1대1로 대치하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스페인식 방어 집착과 이탈리아식 중원 지배가 충돌할 때 공격력과 수비력의 균형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결국 어느 팀도 압도할 수 없는 무승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인츠의 체계성과 북부 이탈리아의 공격 정신. 12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아탈란타. 독일 중부 메인 강변의 도시 프랑크푸르트. 이 금융의 중심지에서 탄생한 축구팀 에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그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플레이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축구는 독일식 정교함과 조직력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메인 강의 양안에서 축적된 이 팀의 집단 플레이는 개인기보다는 시스템을 중시하는 중부 유럽 축구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역의 아탈란타는 공격력 면에서 현재 세리에의 최고 수준입니다. 베르가모 알프스의 언덕 위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빠르고 신나는 공격은 관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아탈란타의 개인 기술력과 빠른 측면 전개는 현대 이탈리아 축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탈란타의 공격 가담으로 인한 수비의 공백은 명백하며 이는 상대팀에게 역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체계적이고 건전한 수비 조직력이 아탈란타의 빠른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주말 경기에서 보여진 아탈란타의 수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일식 규율과 이탈리아식 화려함이 만났을 때 더욱 체계적인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강력히 예상합니다. 포르투갈의 중원 강자와 벨기에의 방어 실마리. 13경기 스포르팅 대 클럽 브리헤 무. 스포르팅 CP는 포르투갈식 공격 축구의 전통을 계승하는 팀으로 중원에서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반면 클럽 브리헤는 조직력과 방어 능력으로 유명한 팀입니다. 두 팀 모두 중상 수준의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르투갈 축구의 공격 정신과 벨기에 축구의 방어 체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 축구의 전통과 마드리드의 현재. 14경기 올림피아코스 대 레알 마드리드 패.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축구의 자부심이지만 현재 경기력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최고의 폼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축구의 거목입니다. 마드리드식 축구의 전통 위에 현대적 기술력이 얹어져 이들은 어떤 상대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집중력 있는 수비도 준수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다층적이고 지속적인 공격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맺은 말, 유럽 축구의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14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결정하는 경기가 아니라 북유럽의 냉정함부터 남유럽의 정열까지 대륙 전역의 축구 철학이 충돌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각 지역의 기후, 역사, 문화가 만들어낸 축구의 다양성이 이 모든 경기에 묻어납니다. 알프스에서 지중해까지, 북해에서 에게해까지 광활한 대륙의 축구는 저마다의 색깔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는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입니다. 예상치 못한 부상, 현장의 변수, 그리고 선수들의 순간적 영감은 언제든 분석가의 예측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객관적 데이터와 경험에 기반한 것이지만 실제 경기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각 팀의 주요 선수 부상 상황, 경기 당일의 날씨,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 등 수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구의 매력은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 경기장을 찾고 화면을 켜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더욱 정성 어린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 이소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